나오거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뇌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해서 이제 쾌락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호르몬은 증가하고요. 마음의 안정을 다루는 세로토닌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주 위험한 것들을 추구하는 현상이 보는 거죠. 그래서 게임 중독에 벌어지는 겁니다. 게임이 딱 맞네요. 네, 맞죠. 예. 더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잠을 늦게 잡니다. 네. 그것은 이제 생리적으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사춘기 때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주무시고 난 뒤에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밤에 부모님이 주무시고 난 뒤에 게임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정말 그 신체적인 문제이고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벗어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태균 씨의 경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강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 아무리 우등생이었다 해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게임의 늪. 과연 태균 씨는 이대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컴퓨터 앞을 떠날 줄 몰라 고민하던 태균 씨.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으니 아니, 이게 뭔가요? 설마 쇠사슬?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의자에 묶은 뒤 책상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태균 씨. 아무리 화를 내도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는 형의 부탁을 동생은 찰떡같이 지켜주었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아가며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태균 씨는 책상 앞에 붙어있는 습관부터 되찾기 시작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컴퓨터와 멀어지려고 그런 방법을 택했고, 계속 게임이 생각나고 풀어달라고 난리도 치고 발버둥도 쳤지만 결국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제가 앉아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던 그런 패턴들과 습관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근히 이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던 게, 이제 굉장히 의지력이 형이 이게 높구나,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이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아, 게임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학업을 잊을 정도로 그렇게 게임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다시 앉은 책상 앞에서 태균 씨는 공부를 게임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매일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며 그날의 학업 상태를 체크하는 것. 결국 목표했던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이상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닌 자신의 삶을 레벨업 시킨 것이다. 게임에서의 캐릭터는 뭔가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보이거든요. 하지만 공부는 그게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게임에서 나와서 공부를 다시 하기 위해서 찾았던 방법 중 하나가 공부를 게임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이건 나의 스스로의 레벨을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되게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몸을 쇠사슬로 묶었군요. 이야, 그리고 정말 좋은 거 하나 알았어요. 공부를 게임처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어머님들이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시면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을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각오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방법이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로 안 되니까 네, 가장 오죽했으면. 무식하지만 오죽했으면 네. 그냥 책상 앞에만 앉아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네. 그게 뭐 예상치 못하게 결과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뭔가 좀 그 공부를 게임으로 해서 레벨을 업 시킨다. 얼핏 보면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밖에 또 뭐 다른 또 비법도 있고, 아무튼 그 비법을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장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재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공부 방법이 그냥 무조건 시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쵸. 그냥 내가 언어를 못하면 언어 공부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일주일 동안 하자.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뭐 또 게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내 게임 캐릭터 레벨이 1인데 레벨 100짜리 자기보다 훨씬 높은 그런 몬스터를 잡을 수는 없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몬스터를 잡아야 하듯이 현재 본인의 공부 성적 수준에 맞는 그런 문제집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럴 때는 이제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죠. 무조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잘 못 푸니까 나한테 어려우니까 나는 이 문제집은 하루에 한 문제만 풀자. 이건 쉬우니까 난 짝수고만 풀자.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야, 그럼 성적이 언제부터 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금방 오르던가요? 금방금방 오르진 않았는데 네네.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노력을 하면서 네. 이제 이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게임 생각이 거의 안 나는구나. 지금쯤 내가 이제 시험을 봐도 잘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제 최상위권 성적 그 이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이 오는군요. 그때쯤 4개월 되면. 만에. 네, 이제 네. 물론 이제 게임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내 공부가 게임 이상으로 상당히 재미있고 네. 내가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네. 느낌이 왔었던 거죠. 수치로 보여지는 성적이 올라가는 게 또 보상이 되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화면으로 지금 보시면서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저런 의지를 갖고 있지? 우리는 아무리 통제를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시켜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게 또 자극이 됐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공부를 아주 잘하던 학생이 떨어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걱정해주는 시각이 보이지만 네. 나중에 가면은 이제 되게 고소해하고 뭔가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저를 믿어주시던 선생님들도 봐라, 주변에서 그렇게. 네, 맞아요. 다르게 보시고 저한테 이제 질문 많이 하던 학생들도 저 말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가고 집에서도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동생도 이제 저를 뭐 무시하고 맨날 게임만 한다. 그래서 자존심에 되게 많은 상처를 입었었죠. 네. 근데 이제 스스로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잘 극복하면 좋은데, 말 안 듣는 우리 아이, 정말 그렇게 얘는 성적보다는 이 점수 올라가는 게 더 좋은 네. 아이들, 네. 집에서 저 컴퓨터도 없애고 네, 휴대전화도 네. 다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집들이 네, 네. 많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유아기 아이들, 영아기까지는 이게 개방이 안 됐지만 이제 유아기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는 없애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요? 아이들은 아직 조절 능력이 형성돼 있지 않기